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오전 10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100, 한 40만 원 정도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금의 그림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런 그림대를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지금 자리가 요 자리로 보입니다. 요 자리. 여기서 한 번 더 내린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그림 한 번만 더 내려오면요. 그 다음에는 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예, 중요한 거는요, 지금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내려올 때다라고 보이고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그러면은 오늘 내일 좀 떨어지고, 아니, 오늘 좀 더 올라갔다가 내일부터 떨어지고,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주말장, 금토일 장이 비트코인에게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뭐 전체적으로 알트들은 오늘도 많이 올라갑니다. 알트들은 오늘도 뭐 메타디움을 포함해서요. 뭐 캐리, 하이브, 무이블루, 샌드박스, 밀크, 헌트, 리퍼리, 엠블도 좀 올라오네요. 네, 메디블록도 그러고요. 이제 알트들은요. 비트가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비트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 알트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비트가 지금 이런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알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알트코인은 안 올라가지만 뭐 남들이 가진 알트코인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쩌다가 한 번은 내가 가진 코인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한 0.5% 정도 빠진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횡보, 파동, 이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파동이 더 나올 거고요. 예. 파동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서 올라왔다 떨어졌다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이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알트들이 많이 올라가기를 우리는 기대해 봐야 됩니다. 이제 뉴스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 뉴스가 중요하지. 뭐 차트적인 분석은 별게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더 차트 분석을 하면요. 그게 오바예요. 예, 추세 자체가 지금은 횡보자리입니다. 네,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보니까요. JP모건 금리 인상 시기, 네, 이더리움 관련주 투자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만약에 그 금리 인상이 되면요. 채권 금리 상승과 통화 정책 정상화로 인해서 디지털 금으로 취급되는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은 보통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채권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국채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채권이나 국채나 이런 것들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오히려요. 예, 돈이 몰리기 때문에 투자에서 분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안전하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변동 여전히 이거죠.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2P 대출, NFT 게임, 스테이블 코인 등 사용성 확대로 인해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걸 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저도 긍정적이다, 부정적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냥. 왠지 모르지만. 예, 뭘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더리움은요 올라갈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에 한없이 올라가는 한계가 있거든요. 워낙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다가 분명히 정체 기간이 있을 거예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뭐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고 어느 정도 올라와도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거래소에서도 이더리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지금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빠져요. 알트들이 많이 빠져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예, 크게 안 빠지고 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거면 차라리 이더리움에 투자해라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리 지금 바로 올라온 기사네요.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위협적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위협적인 이유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말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달러 움직이는 정도의 움직임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서 부동환할 수 있다는 거죠. 저건 어떻게 보면 약속어음 같은 거거든요. 네,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코인을 사고 파는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면 발행한 금액만큼의 자산을 발행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정말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나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이걸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분산된 게 아니죠. 막 찍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들 투자하시는 분들 아직 많아요. 근데 많은 이유는 이거는 안전한 자산이다. 어차피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투자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투자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FNC가 제가 알기로는 엔터죠. 얘도 기획사를 알고 있는데 FNC 글로벌 NFT 사업 본격 진출이라고 합니다. 네, NFT 산업이 점차 이제 연예계로 확장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 엔터들이 현재 NFT 사업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NFT 사업은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획사에서 굿즈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특별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유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가치가 NFT라는 거는 그거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계속 생기느냐라는 건데 엔터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 새로운 사진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최신의 것을 좋아하지 사람들이 지나간 것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NFT로 판매를 했을 때 그냥 굿즈 팔리는 개념으로 팔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아무리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연예인의 사진들을 사서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네, 어렸을 때 우리가 좋아하던 연예인 지금도 똑같이 좋아하시나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은 생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팬텀도 크게 오래 유지되진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과연 내가 NFT 코인, 특히 엔터 쪽 NFT 코인에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형 은행 대기업들 70개 여사가 올해 디지털 통화를 시범 발행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이건 좋은 거죠. 최근에 일본에서 많이 꿈틀꿈틀거려요. 일본 자금들 이미 코인판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에서 일본의 시장이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제 뭐 대형 은행, 대기업들에서도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뭐 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호재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리플 팔라우 정보와 디지털 통화 솔루션 제공 파트너십 체결 이거면 딱 보면 어때요? 리플이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리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팔라우 이전에는 부탄하고 됐었죠. 예, 리플이 지난 9월에는 부탄 정부와 CBDC 10억 은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예, 리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 팔라우하고 한 거는 뭐냐면요. 2022년 상반기 정부가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계약이다. 리플은 이를 위해 기술 지원, 관련 비즈니스 지원, 설계 및 정책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네, 그냥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데 리플에서 돈 주고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리플의 송금 시스템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리플 가격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팔라우는요 인구가 22,000명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적은 국가입니다. 부탄도 그러고요. 현재 리플이 공격하고 있는 나라들 등호 보시고요. 이게 호재가 될지 아닐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뽀님 리플 그러면 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리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거예요. 조금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의 운영 자산은요 519억 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네,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뉴스들? 네, 요즘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차량 결함 지적에 일론 머스크 바이낸스 사용하지 않는다. 바이낸스 CEO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현재 설전을 막 벌이고 있죠. 그냥 쇼하는 겁니다. 유명 패션 지방시에서 오픈시에서 NFT 15종을 출시했다. 여러분 오픈시라는 거를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오픈시는 뭐냐면요. 우리 업비트처럼 그 코인을 거래하는 곳인데 어떤 코인을 거래하느냐? NFT 관련된 코인만 거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지방시에서 15종류의 NFT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NFT가 뭐 대단한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업비트에서 이거 생겼잖아요. NFT 채널 새로 생겼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요게 오픈시 같은 거, 오픈시. 오픈시 같은 거 보면 업비트 같은 게 지금 요 정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오픈시 같은 경우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왔네요, 여기. 브레이블걸스 벌써. NFT 나왔네. 이런 게 NFT예요. 예, 이런 거를 얼마에 팔아요? 이 그림 한 장을 260만 원. 이거 489만 원. 어디다 써요? 예, 전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저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뭐 돈의 가치가 생긴다면 살만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아직 유보할게요. 뉴스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네요. 그리고 요거 재밌는 거 있어요. 미 OCC 등 규제 당국 내년 암호화폐 규제 지침 제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 아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전에 규제 기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은행에서 만약에 암호화폐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제공 전에 규제 기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아무튼 뭐 규제가 생긴다는 것은 단계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꼭 규제는 생겨야지 이 시장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죠. 저는 지금 파동으로 보면 약간 떨어지는 파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파동에서는 요 라인까지도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파동, 하락 파동의 마지막 파동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진짜 상승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트도 중요하지만 알트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근데 알트들은 그냥 잘 가고 있다라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은 오전 방송 한 11시쯤에 할게요. 쉬다가 방송할 거고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부였습니다. 방송 끝.